안녕하세요. 경매 레시피 공유한 남자 어쌤입니다. 오늘은 우리 원우님과 함께 여기 역삼동에 있는 그 빌라 앞에 임장을 나왔습니다. 여기 목적물 위치가 위로는 뭐 강남역, 밑으로는 양재역 사이에 있는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빌라촌으로 구성된 그런 빌라 단지입니다. 보셨을 때 일단 권리 분석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권리 분석 보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죠. 영님이라고. 물론 이제는 그 이제 보험공사한테 이제 그 양도를 했지만 얼핏 보면 낙찰자가 3억 9천만 원을 인수해야 돼서 이거는 뭔가 그 선순위 조세 채권이 있으면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물건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혹시 그렇게 분석하진 않으셨죠? 제가 네. 봤을 때는 이제 배당금이 있고 미배당금이 나와 있어서 네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만 인수하면 되는 거 같아요. 미배당금 인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최저가가 거의 뭐 2억 9천인데 2억 9천에 낙찰 받으면 1억 원 인수,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가장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채권자, 그러니까 이제 임차인이죠. 임차인의 그 지위를 이제 양수 받은 그 도시보증공사에서 못 받은 돈은 포기한다라는 포기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거를 제출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이미 지금 이렇게 유찰됐는데 이거 더 이상 한없이 계속 유찰돼도 의미가 없잖아요. 뭐 1억까지 떨어져도 본인의 3억 9천만 원이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 물건은 결국 한없이 유찰되다가 그냥 무잉여 기각되는 게 거의 뭐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채권자가 잔존 채권을 그냥 포기한다고 쓴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게 종결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조금이라도 그냥 받고 그냥 처리하고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통 임차인들이 이렇게 그냥 잔존 채권 본인들 보증금 다 못 받아도 나는 대항력이 있지만 나중에 그 낙찰자한테 대항을 하지 않겠다라는 포기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미배당금은 그냥 소멸되고 날아가는 겁니다. 본인이 이미 그렇게 하겠다고 인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일반적인 주변에 있는 뭐 다세대랑 비슷한 정형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냥 빌라입니다. 수요자가 굉장히 많죠. 여기는 이제 인구 밀도가 워낙 뛰어나니까 그냥 그런 빌라촌인데, 물론 이 지역 특성상 그런 커뮤니티나 편의시설은 볼 것도 없어요. 제가 아까 뭐 오면서 진입로나 그런 커뮤니티를 잘 살펴봐야 된다고 설명드린 거는 배제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족함이나 또는 진출입로의 열악한 환경을 그냥 이 입지라는 게 다 커버를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장단점이 있을 때 단점이 있어도 장점이 다 커버를 하면은 단점은 단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목적물이 지금 2층입니다. 2층. 그러니까 2층 이렇게 외벽 창문으로만 봐도 2, 3, 4, 5층까지 뭔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다 내부가 그 통일성이 보여요. 근데 1층은 그냥 그 근생 상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뭐 근린주택, 다른 말로 이제 상가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제 네. 실제 사용은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서 네네. 이제 이행 강제금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으니 확인을 요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에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매력적인 경우에는 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감수하고 입찰을 들어가는 게 난지. 할수 있는지 혹은 이제 뭔가 절대 안 되고 내가 네. 뭔가 뭐 진짜 뭐 허물어야 된다든지 네. 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2층이라는 저 목적물에 임차를 최초에 한 그 박땡영 이분도 제가 상상을 해보자면은 이분도 그냥 주거 지역이니까 일반적인 주변의 그 면적에 비례한 전세 가격을 내고 입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주택 이라는 그 용도라고 착각을 해서 여기는 시세가 뭐 4억 5천 6백만 원이니까 그 당시에 뭐 전세 보증금은 3억 9천 정도 되니까 4억 정도 되니까 뭐 1,000만 원 싸게 해준다니까 그냥 들어가야지 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 이유가 막상 들어가 보면 안에가 진짜 주거시설이랑 똑같이 그 개조를 해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취사시설 같은 게 있는 거죠. 뭐 화장실은 당연히 그냥 일반적으로 사무실에도 있는 거고. 근데 알고 봤더니 건축대장에 우리의 그 목적물은 일반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거예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면 당연히 불법이죠. 여기는 근린생활시설이니까 대표적으로 주택수가 들어가지 않는데 그럼 주택이 아닌데 주택으로 쓰고 있는 그거 자체가 일단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제 임대인 소유자는 그런 부분들로 그냥 내가 사무실이지만 주택으로서의 소유가 더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공인중개사 분이랑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임차를 맞췄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 실생활에 너무나 많아요. 그게 이제 들키지가 않으니까. 관할 공무원들이 그걸 다 어떻게 실사를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경매가 진행되니까 뒤늦게 경매 조사관들이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밝혀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도 모르고 이제 전입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밝혀진 이상 그 정보지처럼 주기적으로 원상 회복할 때까지는 이행 강제금이 뭐 1년에 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뭐 1, 2회씩 붙는다라고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낙찰 받아서 다시 적법하게 원상 복구를 시키기 위해서 이 10중 8구 저기 있는 취사시설을 다 뜯어내야 돼요. 취사시설 뜯어내는 데 들어가는 그 철거 비용이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아요. 근데 나는 평생 이제 사무실이라는 그 용도에 대한 그 하자를 떠안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내가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나도 다른 층처럼 그냥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는 당연히 있겠죠. 조건만 된다면. 근데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슷한 규모에 가지고 있는 이 빌라를 굳이 여기는 뭐 근생 주택으로 이렇게 건축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상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그 주차 대수에 대한 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내가 건축을 할 때 여기를 뭐 1층부터 다 빌라로 지으면 주차 대수 확보가 안 돼서 그래도 나는 이 용적률이 남아도니까 근생으로 같이 건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제 주차 대수가 이제 포화가 됐다라는 거죠.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는 낙찰 받아서 사무실로 이제 또 임대를 놔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주거용으로 놓은 그 시세보다는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여기가 워낙 강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무실로도 수요가 있긴 있겠지만 기존과 같은 그런 시세로 판단을 했다면은 분명히 난 손해를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 다가구도 아니고 다세대면은 정확한 그 위치 목적물의 건축 대장에 따라가는 거예요. 용도는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주택처럼 보여도 막상 내가 소유자가 되는 그 건축 대장에는 그 주택이 아니라 사무실로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사무실을 낙찰받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정말 체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겉면만 보지 말 것이라는 거고요. 뭐 취사시설 같은 게 분명히 이제 현황상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적물의 가장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잔존채권에 대한 본인 보증금을 포기한다고 했으니까 한없이 유찰됐을 때 내가 사무실로서의 그 가치가 이제 내 마진이 이제 충족이 된다면 그때 이제 입찰을 봐도 되는 거고, 이 물건은 7월 12일 날 결과를 한번 꼭 지켜보세요. 아마도 사무실로서도 가치가 있다면은 낙찰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뭐 충분히 또 수익을 내서 이 부동산으로서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룰 수가 있는 거겠죠. 실제로 매각기일 날 우리가 한번 결과를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이동을 하시죠.